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공하는 성공적 트레이더의 거래 원칙 20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것은요, 이 글은 4년 전에 쓴 글인데, 성공적 트레이더의 거래 원칙 20가지. 이번 강의는 20가지에서 한 2강 정도로 한번 끊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래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래 원칙은 거래 기법과 자신을 제어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거래 기법 이 자체가 자신을 제어하는 기준이고, 이것을 지킨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손절 제한을 걸었다든가, 내가 이평 수렴을 했을 때 나는 들어간다. 그럼 우선 차트를 아는 것이 기본적이겠죠. 그리고 거래 철학은요, 개인적인 직업적 인생에서 거래 원칙과 기법을 이끌어가는 무형의 구조물인 건설적이고 정신적인 틀이 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심리 부분이에요. 거래 철학이라는 것이 철학. 중요하죠. 다음 사항들은 주로 긍정적 입장에서 원칙들을 정리하였는데,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매매할 때 이해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는 게임에 참여하라. 의심나면 진입하지 마세요. 내가 잘하는 것부터 먼저 해야 돼. 내가 예를 들어서 변동장을 잘한다. 그러면 변동장이 와서 상승 변동장이다. 그러면은 뭐 벌벤 하단 수평각에서 예를 들어서 지지한다든가, 또 뭐 130선 그다음에 66선에서 지지하면 들어간다든가 하느니, 의미는 추세 확인이 불명확하므로 주가 예측이 어려워 손실이 크다는 것이다. 이게 의심이 나면 진입하지 말한 거예요. 자기가 확신이 있을 때 들어가라. 되게 의심이 날 때는 시장 진입은 손실을 가져오고, 확실한 느낌이 가질 때는 성공의 확률이 높다. 이것은 이제 저도 이제 차트 공부를 많이 하지만 좀 애매한 자리가 있어요. 분명히 올라갈 것도 같고 약간 빠질 것도 같은데 상승으로 이건 갈 수 있다. 그래서 들어가는 경우는 어떻게 보면 하락 조정받고 가기는 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손절제를 갖다가 날려버리죠, 이제. 예. 그리고 언제나 추세를 따라 거래하라. 주가의 흐름은 주가는 흐름에 따라 캔들이 주가죠. 진행이기 때문에 추세에 역행하는 것은 당연히 손실을 불러오고, 예를 들어서 상승 추세인데 약간 하락 조정이 생겼을 때 그걸 하락으로 봐버리면 하락 조정 후에 상승이 가거든. 또 변동장 뒤에 예를 들어서 이 말이요. 이렇게 캔들이 있어. 이렇게 이게 상승 추세인데 이렇게 빠졌는데 이걸 갖다 하락으로 보는 거야. 그러면요, 이게 불틀에 맞고 이렇게 올라가거든.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것을 하락으로 봐. 이것도 하락 조정이거든, 조정. 그래서 추세의 역행, 추세는 상방인데 이걸 하방으로 봐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추세 역행함으로 손실이 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의심이 날 때는 시장 진입은 손실이 가져오고 확실한 느낌 갈 때는 성공 확률이 높다. 이런 경우고, 추세에 역행하는 건 당연히 손실을 불러오고, 추세에 순응하면 수익 발. 그래서 추세는 친구다 하는 말이 있죠. 추세가 없는 시장은 좋은 친구가 될 수가 없다. 우리 보통이 주가가 둔화되고 있을 때, 움직임이 좀 덜할 때는 매매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말도 어슬렁 할 때는 가만히 지켜봐야 돼. 그리고 말이 한 방향으로 뛰면 그때 올라타라 이 말이죠. 말이 움직일 때 올라타라 그 말이에요. 자, 세 번째는 자신의 원칙을 정하고 지켜라. 자신의 원칙은 첫 번째, 심리의 효율적 조절과 적용 방식인 심리 기법이고, 자신만의 심리 기법이 있어. 심리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 그래서 제가 누누하게 이야기했던 것이 자신의 성찰에 대한 문제를 내가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 둘째는 시장 신호에 따르는 매매 원칙인 거래 기법. 거래 기법은
특별한 이야기 아니고요. 차트를 보면요, 차트는요 항시 선행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올라간다, 이것은 하락이다 하는 시장 신호를 미리 줍니다. 미리 그걸 보고 시장 신호라 그래. 그에 따르는 매매원칙 거래이기 때문에 셋째는 자금 관리하는 거예요. 자금. 이제 이 말이지. 데이 트레이딩에서 허점이 뭐냐면 적은 자본으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 전 시간도 이야기했죠. 왜? 지렛대 효과.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안 돼. 왜냐하면 데이 트레이딩 하면서 처음에는 한 계약으로 예를 들어서 뭐 한 50만원 이 정도 벌어놨어. 그러면 그때 가서 두 계약 쓰는 거야. 이 자금 관리를, 자금 리스크 관리를 하고 나가야 돼요. 자, 이런 것들을 정하고 지키는 것은 트레이딩의 시작이자 완성이다. 제가 이 강의를, 강의는 유튜브 쪽에 하지 않았고, 제가 저희 코렘 차트 스쿨에서 옛날에 4년 전에 한 것 같아요. 자, 네 번째는 이기는 게임, 트레이딩을 잘하는 것에 집중하라. 좋은 게임은 거래를 훌륭히 수행하여 멋진 결과 수익을 내게 되죠. 게임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손익이 결정되는 것이지, 돈에 초점을 맞추면 게임은 어렵게 됩니다. 돈은 게임을 잘한 것에 대한 부산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게 뭔 이야기냐면, 우리가 이제 보면이 손실의 두려움이 있죠. 이런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게임에 집중해야 돼. 지금 손실이다, 수익이다, 이걸 보면 안 돼. 우리가 해서 지지받고, 자, 이런 경우에, 자, 이런 경우 차트를 보면요. 이런 경우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지금 3분봉에 보면은, 여기에서 음봉이 왔다가 여기서 양봉부터 탁 생긴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1분봉, 2분봉 보면 또 그렇게 보이지. 근데 1분봉에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 여기에서 보면 금방 여기에서 올라갈 듯 하다가 빠졌다가 이것도 지금, 근데 이 T봉 보면요, 이제 이런 경우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게 끊어주고 나서 여기서 변동이 있죠. 뭐 이때는 차칫 빠질 수도 있겠다,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런데 그것이 아니야. 5선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변동장이 살짝 생기거든. 변동장이 생겨. 그리고 여기서 양봉이 생기고 5선이 살았을 때 이때 들어가면 돼. 지금 그 자리가 이 자리거든요, 이게. 그 차트를 잘 알아야 되겠지. 그래서 부단히 차트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자, 이제 이 말이요. 자, 여기에서 벌면 하단이 있어. 그래, 여기에서 들어갔다고, 이제. 여기도 하단 똑같은 위치죠. 2분봉, 3분봉 다 똑같으니까. 그래, 여기까지 올라갔어.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맞고,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요만큼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보통 여기서 끊어져야 돼. 그리고 내려오면 여기서 5선각 타고 올라간다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130선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하락가기 때문에 딱 끊어져. 하락 조정받거든. 그러면 조정받았을 때부터 여기가 변동장이 일어나잖아. 이런 데서는 매매를 하지 마라 이거야. 그리고 이렇게 빠졌어. 그럼 여기에 13선 상승각이었잖아. 그러면은 그 자리가 요 자리인 거예요. 그럼 기다렸다가 여기에서 매수를 치면 여기서 변동하면서 올라간다고,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하지 말고 여기에서 빠졌다가, 보세요. 5선이 이렇게 살아 있었지.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에서 매수를 때려버리면은 그 다음부터 변동하고 올라가보잖아. 이게 변동장 뒤에는 꼭 추세장이 나오죠. 예. 자, 그런 의미, 잘한 것을 하라 이거죠. 잘한 것을. 그런데 이제 이 손실의 두려움이나 또 그 다음에 자기가 그 수익이 됐잖아요. 그러면 수익을 지키려는 심리가 있어. 그러니까 더 이상 가지를 못 해버려. 우리가 이런 경우 많잖아요. 우리가 이제 매매해서 수익을 났어. 근데 지지받고 약간 이제 방금 같이 변동장이 와.
좀만 기다렸다 다시 올라타면 다시 매수하면 되는데 그것에 만족하고 안 해버려. 그건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놓친 것이 아니야. 그동안에 번 수익에 대한 보전 심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게임할 때는 돈을 우선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게임을, 이것도 게임이거든요. 게임을 잘한 것에 대한 돈은 부산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돈에 너무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여러분이 성공적 트레이더가 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요, 다섯 번째는요, 승리하는 게임에 적극적으로 거래하라. 자신의 거래가 승리하고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 자본수익을 가장 극대화하시는 방법은 적극적인 거래예요, 적극적인 거래. 그것은 뭐냐면 레버리지를 사용을 해야 돼. 예를 추세가 났다 이거야. 추세가 났으면은 상승 추세가 났는데 하락 조정받을 때 그때 과감히 레버리지를 사용해야 돼요. 이것은 이기는 시장에서 거래 자금 투입을 극대화하거나 레버리지를 사용해라 그 말이에요. 시장에 동시 진입하고 여러 번 진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게 파동을 이용해서 레버리지를 사용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파동을 이용해서 하락 조정할 때 레버리지를 딱 사용하는 거야. 보통 보면 이제 이렇게 상승 추세에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빠졌을 때 여기에서 끊어주고 여기에서는 딱 지지받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럴 때 보면 이런 데 올라갈 때 이제 여기서 시작했으면은 한 번 먹고 다시 여기서 들어갈 때는 두 계약이나 세 계약 이렇게 들어가면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죠. 자, 여섯 번째, 거래 기법과 직관에 의해 거래하라. 자, 자신의 매매 체계나 거래 기법에 따르는 것은 중요하다. 당연하고, 거래 기법 차트 보는 것을 충실히 따른다면 충동과 흥분과 두려움과 의심 등의 감정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게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이게. 왜냐면은 제가 여러분들이 거래 기법과 직관에 의해서 거래하라는 게, 직관이라는 것은 어떠한 통찰력을 의미하는데, 이 통찰력은 뭐냐면요, 차트 공부를 충실히 했을 때 그걸 지적 기반으로 한 직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 상승이니까 지금 얼른 레버리지를 사용해가지고 빨리 수익을 내야 되겠다, 이런 직관이 아니고, 보세요. 자신의 매매 체계나 거래 기법, 차트 보는 거예요.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차트를 중점적으로 생각해라. 거래 기법, 차트 보는 것을 충실히 딴다면 이 심리적인 것이 해결된다고 하잖아요. 충동, 흥분, 두려움, 의심, 조바심 이런 것 등 감정을 억제하는데, 심리를 억제하는데 도움이 된다. 두려움이나 충동보다는 직관적 통찰과 이성적 의사결정이 필요한 것이다. 이건 뭐냐면은 직관적 통찰이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죠.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하락 조정으로 왔다. 그러면 이게 거래 기법이거든. 차트 보는 눈이라 했죠. 그럼 이게 지금 상승이었더니 하락 조정 받았구나. 이걸 알아야지. 이게 하락 조정이거든. 그러면 이제는 여기에서 지금 보니까 목표가가 이 정도 갈 것 같아. 여기에서. 여기 가면은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이제 급등할 것이다. 보통 보면이 보통 5파동으로 이렇게 올라가죠. 예. 그랬을 때 여기에서는 계약수를 2배로 늘리자. 하나, 2개로 들어가서 다시 왔어. 여기에서는 이제는 여기서부터는 여기까지 바로 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올라가면서 그동안에 1계약, 2계약, 3계약, 4계약 치면서 올라쳐버리지. 그러니까 일괄 청산한다든가 분할 청산한다든가. 그래서 이 차트 공부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매일 이렇게 복귀 차트하고 우리 제자들이나 우리 회원들한테 차트 공부하라 하는 이유가, 근데 이제 우리 회원들이 보면 와서 대표님 심리가 자꾸 심리를 이야기해. 자기는 차트를 갖다 엄청 잘하는 것 같이. 근데 그거 아니다.
심리를 억제하는 것은 차트 훈련밖에 없다. 거래 기법을 충실히 따른다면 차트를 정확히 알고 차트만 보고 매매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그러면 충동과 흥분과 두려움, 의심 등 감정을 억제, 심리 억제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두려움이나 충동보다는 직관적 통찰, 이성적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자, 7번째. 거래 실행에 망설이지 말라. 진입은 신속히, 퇴출은 과감히 해라. 망설이면 기회의 손실, 이익의 감소를 가져오고 경우에 따라는 손열매의 기회를 잃을 수가 있다. 기회를 잡기 위해서 즉시 매수점에서 매수해야 하며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매도점에서 과감히 청산해야 된다. 망설임이라는 것은 커다란 수익의 기회를 손실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 망설임이라는 거 있죠. 망설임. 이게 올라갈까 말까. 근데 약간 양봉이 생기면서 약간 이제 주저하는 그 캔들의 움직임이 있죠. 거기에서 이제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 조금만 안정되면 들어가야지. 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양봉이 툭 튀어나오면서 그냥 상승으로 가버려요. 그때는 이미 이제 역추세니까 따라갈 수가 없잖아. 그러면서 그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죠. 잃어버리게 돼. 그리고 이제 후회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에, 그래서 이 거래 실행에는 망설이지 말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봐봐. 이런 경우가 있어.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섰어. 이렇게 왔는데, 거의 왔어. 여기에서 이렇게 하락각이 쫙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 하락각이. 이게 불트랩이거든? 여기에 불트랩이야. 그런데, 여기서 시작해서 이제 먹었다, 이게 여기까지. 근데 여기에서 이제 기압수를 탔어. 아까 같이 이제, 거래 기법에서 탔어. 근데 여기에 이제 하락각을 치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치고 올라가는 경우가.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저항대가 있어. 그러면 요것을 갖다가 여기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하다가 급락해 버리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청산 지점은요, 과감해야 돼요. 탐욕을 좀 버려야 돼. 저도 이런 경우가 많이 당했거든. 좀 더 먹으려다가 그동안에 번 것을 갖다 바치는 경우가 데이 트레이딩 할 때는 많이 생겨. 그래서 이 매수와 매도점이 왔을 때는 망설이지 하지 말고 그대로 청산하느니 진입은 신속히 하고 퇴출은 과감해라. 8번째, 포지션이 없더라도 인내심을 갖추어라. 우리 이제 이 데이 트레이딩에서 보면 우리 상담하고 하다 보면 그 조급한 거 있죠. 금방 그냥 올라갈 것 같고 내려갈 것 같고 하니까 기다릴 줄 몰라. 이런 말이 있죠. 뛰는 말에 올라타라 하는 말이 있어. 움직일 때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장 진입 시 꾸준히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인내심이 필요해. 참어린자 3개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살인도 멈춘다 했죠. 사자가 먹이를 찾을 때까지 꼭 참고 기다리는 것과 같은 이치죠. 우리가 이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사자나 이 맹수들이 접근할 때 보면 어떻게 해요? 그냥 접근한 것이 아니고 바람의 방향, 이런 것을 전부 이 사람들은, 이 맹수들은 그런 것을 다 감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조용하게 접근해서 거기에서 갑자기 탁 튀어나와서 추격을 해서 그 맹수를 포획을 하죠. 그때 이제 꼭 참고 기다리는 거. 제가 그 장면 볼 때마다 정말 우리 그 데이트레이딩 파생의 트레이더 같아. 우리는 외로운 사냥꾼이다 이거예요. 사냥꾼. 총알 한 방에 우리가 봐줘야 돼. 끝을 내줘야 돼.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돼. 포지션이 없더라도 기다리면서 인내심을 갖춰야 돼요. 자, 그러면 기회는 분명히 다가올 것입니다. 올바른 포지션 진입이 되었을 때 흔들림 없이 끈기를 갖고 집요함이 있어야 좋은 수익을 올린다. 내가 이런 이야기 하죠. 내가 이제 방송할 때인데,
아침에 그 항생 있죠, 항생이 이제 개파락이 됐어. 근데 들어가기 애매해. 왜? 변동하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좀만 기다리시고, 좀만 더. 이런 이야기 하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자, 여기가 저점에 왔고, 자, 안착됐을 때, 됐을 때, 자, 지금 들어가시고, 이렇게 해야 하죠. 거의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익이 아까 여기서부터 이렇게까지 올라갔지. 자, 여기서부터는 자, 좀만, 자, 일단 여기서 털어내시고, 야, 분할 매도 치는 거야. 그러면서 자, 여기서 자, 끊어주시고, 이런 이야기 하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느, 자, 지점을 올라탔어. 그러면 여기에서 들어가란 말 절대 안 하지. 왜냐면 꼭 하락 조정받거든. 조정받아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 얘기가 강력한 것이 내려오면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것은 이평선의 배열을 봐야 알 수 있는 거지만은 예를 들어서 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올라갈 때 보면은 여기서 안 들어가고 조정 받았을 때 이때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서 5선을 이렇게 올라탄다고. 이때 들어가서 올라치면 위로 가죠. 그러면서 내가 좀만 기다리시고 한 이유가 바로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이 강의가 상당히 중요하네요. 오래간만에 봤더니 그러네. 자, 그 다음에 다시요. 그 다음에 다시 보겠습니다. 게시판. 손실의 최소화와 이익의 극대화의 목표를 설정하라. 이것도 중요한 이야기네. 중요한 이야기. 손실의 최소화, 그 다음에 수익의 극대화의 목표를 설정하라.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손절매를 절대적으로 실행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승리 횟수보다는 목표 설정에 따른 거래 수익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시장에서 궁극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초반기에는 특히 거래 자금의 유지가 우선적으로 중요하며, 거래 자본은 거래를 지속할 기초 자산이기에 이의 손실은 거래 자체를 불가능하게 한다. 즉 말하면 제가 이런 이야기 하죠. 아침에 제가 이제 뭐 그날 매매할 때, 예전에 제가 리딩 할 때요. 처음에는 한 계약으로 손절을 최소화시키죠. 예를 들어서 이 말이에요. 손절 제한도 항생할 때요. 거의 한 40틱 딱 걸어놓고 시작을 해요. 그래 놓고 정확한 지점 맞춰서 하다가 저녁에 나스닥 시장이 딱 되면 자금이 좀 모여 있었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손절폭을 확 늘려. 왜? 방향성은 정확하니까. 왜냐하면 약간 변동해서 6, 70 변동하면 40틱 날라가 버리잖아. 그래서 저는 여기께 100틱을 딱 잡아버려요, 100틱을. 100틱 해봐야 아침에 벌어놓은 거 있으니까. 그리고 이 시장이 변동장을 통해서 상승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변동장에서 만약에 내가 40씩 갖고 대응하면 나스닥이요. 떨어지는 횟수가 변동장에서는 거의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제 같은 경우죠. 어제 뭐 거의 한 1000틱을 먹어버렸죠. 1000틱을. 그런 경우가 왜? 자칫 손절을 짧게 잡아서 한번 나가버리면은 두 번 또 좋아. 그러면 이게 나가기 시작하면요. 자꾸 흔들리게 돼. 일관성이 없다고. 분명히 상방의 차트요. 일관성이 없어. 그게 손절을 탁 늘려버려. 그러면 거의 100틱 안으로 다 떨어지고 마음의 심적으로 안정이 되거든. 그러면서 거기에서 계약수를 자 여기서는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계약수 조절을 하는 거야. 자, 봐봐. 그게 손절을 줄이기 위해서 손절면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했죠. 그러나 장에 따라서 손절을 제한을 조정을 하는 거야. 그 이익의 극대화를 해서 레버리지를 사용해야 돼. 그러면은 이게 잔타로 여러 번 묶는 것보다 한 번에 해서 목표 설정에 따른 거래 수익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돼. 자, 이거 어디까지 간다. 1차는 어디까지 간다. 2차는 어디까지 간다. 차트 공부하면 그거 다 나옵니다. 자, 이거 왜 그러냐. 시장에서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살아남아야 돼. 왜? 우리가 트레이딩을 한 데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 자산, 기초 자산을 지켜야 되잖아. 그래서 초반에 매매할 때는 특히 거래 자금의 유지가 최우선적으로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수익이 좀 생기면은 그때 가서 수익의 극대화를 이루기 위해서 레버리지를 사용을 하는 거야. 거래 자본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초 자산이 거래 자본은 거래를 지속하는 기초 자산이기 때문에 이 자산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트레이더의 자격이 없는 거지. 트레이더의 자격이 없어. 그래서 이 기초자산 손실은 거래 자체를 불가능하게 한다. 불가능하게 하니까 어떻게? 거래 원칙, 거래 기법 이런 것을 뭐 어려운 그 표현을 제가 이 책에서 썼지만은 어떻게 보면요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거. 자, 열 번째 손실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라. 트레이딩의 손실은 사업 비용이므로 감정적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과감히 인정해야 하고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고 다음 거래에 임하는 것이 아주 현명하다. 이거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저도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한번 이렇게 매매해서 게임에 졌어. 손실이 났어. 그러면 재진입하기가 힘들죠. 왜? 불안하니까. 두려움이 있으니까. 근데 이런 것은요, 사업비용으로 간주해야 돼. 아니, 여러분들 사업할 때는 사업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처음부터 회사 만들고 가면 돈 벌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와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사업비용도. 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또 과감히 인정해야 돼. 남의 핑계로 돌리면 안 돼. 나는 손실이 나면요, 왜 손실이 났는가? 바로 복귀 차트 해버립니다. 손실을 인정하고, 바로 복귀 차트를 하고, 자신의 잘못을 바로 잡아야 돼. 자신을 질책하라. 자신을 질책하면서 반복적인 훈련을 해라. 그것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거래에 용기 있게 과감한 신중한 용기로 우리가 거래에 임하는 것이 현명하다. 자, 11번째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라. 제가 이 강의, 이 다음 강의에 이게 나와요. 이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라.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차트를 안다는 기본적인 전제 하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누구 말 들을 필요 없어. 시장만 바라보면 돼. 우리 이 공통적인 이 시장은 세계 어느 누구도 이 차트를 다 보고 있죠. 하나의 거래가 실패했다고 하여 이것이 또 다른 거래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근데 이제 초짜들이 이 거래에 영향을 미쳐버리지. 한번 돈을 잃었어. 그러면 또 다시 돈을 잃을까 두려움이 생기죠. 거래에 영향을 미쳐서는 미치게 되지. 근데 미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과거의 거래는 이미 지나간 것이죠. 언제나 시장은 또 다른 기회를 줍니다. 따라서 하나의 거래에 집착도 후회도 하지 말고 각 거래마다 개별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이제 초짜들이 그런 경우가 많네. 거래하다 보면 한 번 손실 나고 두 번 손실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들어가기 싫어. 왠지 들어가기가 거북스럽죠. 그러나 그 거래는 게임은 끝났다 그 말이에요. 물론 잠시 쉬는 것은 좋아. 잠시 쉬면서 뒤를 물러서서 생각을 해. 왜? 뭘 생각하냐? 자신의 잘못된 것을 생각하라고 앞에. 손실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왜 내가 잘못했는지 그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유를 자신의 질책을 통해서 후회와 반성을 하는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 자, 12번째. 스스로 배우고 또한 시장을 통해 배우라. 뭘 통해 배우라죠? 전문가 통해 배우라? 그 말 하지 않잖아. 시장을 통해 배우라. 시장은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자신의 주위에 스승이 될 만한 트레이더가 있다면 요건 행운이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합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자신의 주위에 스승이 될 만한 트레이더가 있다면 행운이에요. 행운.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 못합니다. 시장은 전쟁터인 동시에 가장 훌륭한 스승이다. 시장이 스승이라니까. 자꾸 그 이야기 하죠.
자신에게 교훈을 주는 시장을 사랑하고 열정을 가지며 항상 질문하고 귀를 기울이고 시장과 대화한다면 자신의 인지와 판단 능력은 향상이 되는 것입니다. 트레이딩은 자신의 판단에 따른 의사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전문가방 다니면서 이제 뭐 리딩 따라서 뭐 수익 난이 그런 거는 뭐 거기에 뭐 박수치고 하는 것은 이제 쇼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말할 그 입이 더러워서 내가 말할 가치가 없어. 그래서 그런 말은 안 해. 그러나 내가 이야기했죠. 내가 이렇게 강의를 많이 하고 하면서 나도 전문가라고 하는 말을 듣는데 나는 그 전문가 싫다 그랬죠. 나는 트레이더예요, 트레이더. 내가 이렇게 많은 강의를 하는 것은 왜? 여기 다 나오잖아. 손실을 줄이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또 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은 뭘 보고 인정을 하냐고. 돈 보고? 그거 아니야. 차트 보고 매길 때 차트를 보고 내 잘못을 인정을 해야 돼. 그리고 독립적으로 사고를 하고 또 스스로 시장 통해 배우기 위해서 내가 그 반복적인 차트 훈련을 그렇게 하는 거야. 자신의 주위에 스승이 될 만한 트레이딩이었다면 행운이라 그랬죠. 저는 그 행운이 안 왔어요. 다행스럽게 행운이 안 왔어. 그래서 책을 통하고 시장을 통해서 제가 스스로 독학을 하고 차트 책을 만들어내고 지금도 매매를 하고 가르치고 하는 거죠. 그러나 나는 스승은 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공적 트레이더가 되기 위한 어떠한 조건 이런 것을 우리가 제공하지 공부는 여러분이 하는 것이요. 우리가 시장이 제일 좋은 스승이에요. 이게 전쟁터거든. 시장은 전쟁터인 동시에 가장 훌륭한 스승이라고 그러잖아. 자신에게 교훈을 주는 시장을 사랑하고 열정을 갖고 집념을 갖고 항상 왜 그럴까? 왜 여기서는 매도가 됐지? 하락됐지? 왜 여기서는 치고 올라갔을까? 이런 것을 자꾸 자기 자신한테 질문을 해야 돼요. 시장을 보면서. 그거 이해하고 깨닫는 거예요. 이거 뭐 이제 우리 보통 상담하는 사람이 그러면 패턴을 외워버려야 될까요? 이게 외우는 과목이 아니에요. 이거. 이게 응용 과목이에요. 응용. 이해하고 깨닫는 과목이라고요. 이해하고 깨닫는 거. 그 이치를 깨달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이 데이트레이딩이 상당히 쉽습니다. 그리고 시장과 대화한다면 자신의 인지와 이게 자기가 인지 능력이라 하죠. 인지 능력과 판단 능력이 월등히 좋아져. 제가 그걸 많이 느껴요. 자, 아셨죠? 트레이딩이라는 것은 원래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자기 판단에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지금이 12가지인데 앞으로 8가지 남았죠. 자, 2강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